안녕하세요. 최근 선물 거래에 뛰어드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국내 선물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증거금 구조입니다. 주식 투자를 해본 사람들도 선물 시장에 처음 들어오면 왜 적은 돈으로 이렇게 큰 금액을 거래할 수 있지? 증거금이 부족하면 왜 반대 매매가 되는 거지? 같은 궁금증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국내 선물은 일반 주식과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증거금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생각보다 큰 손실을 경험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특히 2026년 현재처럼 변동성이 커진 시장에서는 증거금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내 선물 초보자들이 꼭 알아야 할 증거금 구조와 실제 투자에서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선물 시장은 기본적으로 미래 가격에 투자하는 시장입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 200 선물은 앞으로 코스피 200 지수가 오를지 내릴지를 예측해 거래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특징은 실제 거래 금액 전체를 모두 가지고 있지 않아도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증거금입니다. 증거금은 쉽게 말하면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거래소에 맡겨두는 보증금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 200 선물 한 계약의 실제 가치가 수천만 원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투자자는 그 금액 전체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래소가 정한 일정 금액의 증거금만 있으면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물 시장의 핵심 특징인 레버리지 구조입니다. 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여기서 가장 먼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증거금만 있으면 그 금액만 있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증거금은 단순히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보증금일 뿐이고 시장이 크게 움직이면 손실은 증거금보다 훨씬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 시장은 고수익 가능성과 동시에 고위험 시장으로도 불립니다. 국내 선물 시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상품은 코스피 200 선물입니다. 최근에는 미니 코스피 200 선물이나 코스닥 150 선물 등 다양한 상품들도 거래되고 있습니다. 특히 초보 투자자들은 일반 코스피 200 선물보다 미니 상품부터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계약 규모 자체가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기 때문입니다. 증거금에는 크게 위탁 증거금과 유지 증거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먼저 위탁 증거금은 처음 포지션을 진입할 때 필요한 금액입니다. 쉽게 말하면 거래 시작을 위한 입장권 같은 개념입니다. 반면 유지 증거금은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남아 있어야 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계좌에 충분한 돈이 있어서 선물 계약에 진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예상과 반대로 움직여 손실이 커지면 계좌 잔고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 계좌 금액이 유지 증거금 이하로 내려가면 증권사에서는 추가 증거금을 요구하거나 반대 매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마진콜 또는 강제 청산입니다. 특히 최근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증거금 부족으로 인한 강제 청산 사례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정책, 국제유가, 환율, 외국인 수급 같은 요소들이 국내 선물 시장에 빠르게 영향을 주면서 하루 변동폭이 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내 파생시장 거래 규모와 위험 관리,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국내 선물 시장에서는 증거금 비율이 시장 상황에 따라 변하기도 합니다. 변동성이 커질 경우 거래소가 위험 관리를 위해 증거금을 인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거나 급격한 변동성이 발생하면 거래소들이 증거금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같은 계약을 유지하더라도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위험하게 접근하는 부분은 풀 레버리지입니다. 예를 들어 계좌 자금 대부분을 사용해서 최대한 많은 계약을 진입하는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움직임에도 수익이 크게 보일 수 있지만
반대로 시장이 조금만 불리하게 움직여도 계좌가 급격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 선물은 변동성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무리한 비중 진입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 많은 투자자들은 증거금을 단순히 거래 가능 금액으로 보기보다 리스크 관리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여러 계약이 가능하더라도 일부 자금만 사용해 여유 있게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야 시장 변동성이 커져도 강제 청산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국내 선물은 손익 계산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입니다. 주식은 하루의 움직임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지만 선물은 짧은 시간 안에 큰 변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장 초반이나 미국 증시 영향이 크게 반영되는 시간대에는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최근 국내 선물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미국 나스닥 선물과 연동된 움직임을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보 투자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부분이 바로 틱 가치입니다. 선물 시장은 가격이 일정 단위로 움직이는데 이를 틱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한 틱 움직일 때 실제 손익 변화 금액이 생각보다 크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몇 틱만 반대로 움직여도 손실 금액이 빠르게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규모와 틱 가치를 반드시 이해한 상태에서 거래를 시작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모바일 거래 플랫폼이 발달하면서 선물 거래 접근성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하지만 접근이 쉬워졌다고 해서 위험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되면서 무리한 진입이나 충동 매매를 반복하는 투자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초보 투자자들은 처음 몇 번 수익 경험 이후 과도한 자신감으로 계약 규모를 갑자기 늘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가장 위험한 패턴 중 하나입니다. 국내 선물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를 벌 수 있는가 보다 얼마를 잃을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선물 시장은 수익 기회가 큰 만큼 리스크도 매우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증거금 구조를 단순한 거래 규칙 정도로 이해하기보다 계좌를 지키기 위한 핵심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2026년 현재처럼 글로벌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환경에서는 증거금 관리와 자금 관리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변화, 국제유가, 환율, 외국인 수급까지 다양한 요소들이 국내 선물 시장에 동시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급등락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국내 선물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투자자는 방향을 가장 잘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리스크를 가장 잘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리스크 관리의 출발점이 바로 증거금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라면 수익 욕심보다 먼저 증거금과 레버리지 개념부터 충분히 익히고 작은 규모로 시장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